자,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금요일 이시면의 주식 뉴스공장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어제 우리가 FOMC 의사록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에 ECB 의사록이 나왔습니다. 어제 FOMC 의사록의 특징 부분들을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저인플레이션 시대, 물가가 그렇게 높지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지 않는다. 그런 우려 부분들로 코멘트를 했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 금리 인상의 가능성 자체가 3번에서 2번 정도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어제 달러가 소폭 약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다는 코멘트 드렸는데 22 의사록에서도 보면 어떤 코멘트가 나왔냐면 두 개의 양쪽 다 상당히 의미가 심장할 것 같아요. 양적 완화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는 게 좋다.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해서 완만한 긴축 대체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공감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지난번 회의에서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물론 이제 올해 12월달 다음 달에 만료가 됐을 지금 22 같은 경우는 600억 유로 정도 자산 부분들을 풀고 있는데 이걸 규모를 내년 9월달까지 뭐 규모를 좀 줄이긴 합니다만 300억 유로 정도까지 해서 내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2 자체적으로 지금 독일이라든지 뭐 유럽의 경기 지표 부분들은 계속 신고가 부분들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거기에 받쳐주면서 빠르게 상승을 하지 못하니까 양적 완화 종료 시점 부분들을 정하지 않는다. 이 두 개의 키워드는 뭘까요? 글로벌 유동성을 지금 내년에 뭔가 위축시키는 영향 부분들 둘 다 정해지지 않아 있어요. 글로벌 유동성의 고삐 부분들이 풀릴 수 있는 가능성. 물론 한계적이죠. 내년 일단 우리가 잡아놓는다 하면 22통화정책회의에서 내년 9월달까지니까 그 정도까지는 유동성이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 좀 더 완만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가능성. 일단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메르켈 총리가 재선거 관련된 부분들 연정에 좀 실패를 했죠. 그래서 메르켈 총리 외에 슈타마이언 대통령이 있는데 제1야당 3인당 총재를 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여러가지 내용 부분들을 논의를 했는데 이 대통령이 3인당을 오래 이끌었기 때문에 그 슐츠 총리하고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총재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당 분위기가 결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12월 다음 주 후반 12월 7일 정도 최근에 우리가 국민의당도 뭐 끝장 토론인가요? 뭐 그런 걸 진행했던 것처럼 이쪽에서도 연정의 가능성 그래서 정말 해야 되는지 근데 일단 독일 국민 자체는 그 정부 자체 리더십이 약한 걸 원하지는 않아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가 재선거 관련된 부분들을 좀 코멘트를 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그 달러는 약세가 좀 됐어요. 달러는 약세가 됐고 유로화는 조금 소폭 반등 부분 나왔고 어제 미국 시장은 휴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야간 선물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소폭 순매수가 들어와서 0.35bp 정도 상승을 좀 했고요. 원화는 지금 1080원대 원화 강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수익 부분들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달러가 들어오죠. 달러가 들어오다 보니까 워낙 그쪽에서도 조금 많이 긴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기 폐장을 합니다.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그래서 광군절의 규모 부분들 넘어설 거냐, 서지 못할 거냐 라는 코멘트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중국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좀 컸어요. 금융안전발전위원회에서 온라인 대출 규제를 하면서 양쪽 시장 뭐 한 2% 정도 하락 부분들 좀 나오면서 중국은 계속 뭡니까 유동성이라든지 안정적인 하반기 국정 부분들을 위해서 올해 2017년도는 계속 디레버리징이에요. 레버리지 부분들을 좀 줄이면서 조금 더 완만하게 긴 호흡 부분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 그런 뭡니까 공급도 축소를 하고 그 철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군의 구조조정 부분들 통해 가지고
좀 더 탄탄하게 만드는 역할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 미국 기술주가 계속 강세에 힘입어서 27년 최고치. 대만도 보면 약간 성격 자체로 보면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하죠. 우리나라가 신고가를 좀 찍었고, 신고가 찍었을 때 삼성전자라든지 쪽 IT 쪽, 전기전자 쪽의 상승으로 1차 상승폭의 확대를 키웠다면 코스닥도 거기에 상당히 좀 민감하죠. 민감한 부분들이 좀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미국 증시가 조기 폐장 부분들을 좀 진행한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 아무래도 지금 22 통화정책회에서도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는 오케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부분도 아직까지 체크가 되지 않으니까 지난주에 이번 월요일 날인가 지난주 그 글로벌 시장의 펀드 자금 이동 부분들 얘기를 드리면서 주식형 펀드 쪽에 채권형에서 나와서 채권형 자금이 주식형으로 움직이는 모습, 거의 4배 가까운 금액 자체가 주식형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코멘트 들었죠. 그래서 ECB도 저렇게 뭔가 허들 부분들을 만들어 놓지 않고 뭔가 계속 연장시키려고 하는 흐름 부분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제2의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계속 만들 겁니다. 신라젠, 제2의 신라젠, 그 다음에 제2의 HLB, 제2의 셀트리온, 제2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만들 수 있는 가능성 계속적으로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고, 삼성전자가 요즘에 그 투자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 부분들의 연장선 부분도 있고, 삼성전자의 화성 쪽에 새로운 공장이 그 허가가 나왔어요. 심의 통과가 됐기 때문에 파운드리에 6조 투자를 하면서 반도체 세계 1위를 붙일 것으로, 그래서 내년 정도부터 입고가 되고, 여기는 내년 6세대 OLED 신공장에 최대한 5조 정도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애플의 납품을 위한 게 아니라 중국 쪽에서 계속 오퍼가 들어가지고 중국 쪽에 중국 고객사를 위한 물량이라는 거예요. 약간 성격 자체가 틀려요. 예전에 애플 쪽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계속 오퍼가 들어오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소재라든지 이쪽 부분도 관심권 두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런 연장성상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장성에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일본이 비트코인을 기업 공식 자산으로 인정을 했어요. 트렌드는 크게 바꾸지는 못할 거예요. 될 것 같아요. 지난번 비트코인을 저렇게 계속적으로 인정할 때마다 저는 IMF가 가지고 있는 SDR이 항상 생각이 좀 납니다만, 일단 비트코인도 일본에서 공식 자산으로 인정을 좀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우리가 아마존의 알렉사 서비스를 얘기를 드리죠.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일단 고령화예요. 물론 이제 스마트폰으로 텍스트 검색 부분들을 많이 사용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 텍스트 검색보다 훨씬 더 편안한 UI가 그 음성으로 하죠. 그래서 AI가 상품 추천을 하고 어떤 음성 주문으로 ARS, 지금 뭐 롯데닷컴이라도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음성 주문으로 보이는 ARS를 도입을 하고 11분간은 AI가 상품 추천을 하면서 모바일 쇼핑 자체가 이제 보이스 기술 전쟁 부분들로 불붙었어요. 뭐 KT라든지, KT는 LTE 기가진을 선배했고, 향후에 이제 LG U-풀 같은 경우는 스마트 홈 기능에 갖춘 AI 스피커가 다음 달 출시됩니다. 어제 그래서 한 종목, 제가 이제 LG U-풀 이쪽 관련된 종목군 보니까 아침에 6%, 그래서 이틀 동안 뭐 6% 올랐다가 다시 원점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이틀 동안 한 12% 정도 급등 부분들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품 라인 부분들도 계속 관심권 부분들을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다른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 크게 두산이 중국서 농기계 친환경 엔진 부분 두산이 프로코하고 한다는 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제 그 삼성 의료기기 사업 부분들에서 일부 코멘트 좀 드렸죠. 삼성 메디슨하고 삼성 의료기기 사업부의 합병 가능성, 조직 부분들이 이제 개편 완료되면서 하나하나씩 움직임들이 다음 내년에 이제 그 조직 관료 부분, 조직 부분들이 바뀌었을 때 하나 드라이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방향성들이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이제 2부 관련된 부분도 추가적으로 내용을 드렸지만, 일단 여러분들 삼성 메디슨하고 삼성 의료기기 사업부의 그 합병, 그래서 시너지 부분들,
반도체 다음으로 체질 개선 부분들을 진행하고 시너지 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는데 이게 첫 번째 방향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의 신공장 부분들 투자 부분들이 좀 더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죠. 뭔가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뭔가가 지금 변화되는 폭들이 속도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여러분 흐름 부분들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1월 24일 모닝 브리핑 이슈면의 주식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장 중이나 아니면 장 마감 후에 의료기기 사업부부 관련된 부분들 두 번째 업황 부분들을 설명하고 이 내용까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아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